안녕하세요, 오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장소에 와서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됐는데, 저도 지금 이 시간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감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담고자 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유익한 내용이 담길 것 같아갖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누에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주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많이 됐어갖고 전에 한번 제가 몇 시간 동안 길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촬영도 했었고, 근데 그 촬영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갖고 제가 언제 한번 농장에 가겠습니다 해서 지금 다시 비슷한 내용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것들을 담고자 하는데 사실 오늘로 안 담길 게 너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14년째 누에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키우고 있는 하이농장의 이주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도 진짜 많이 질문사항이 많았는데, 예. 그런 것보다도 인물에 대한 궁금증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전 제일 감명 깊은 것들이 지금 뭐 결론부터 또 가게 되면은 비전이에요. 비전. 꿈꾸시는 비전들이 제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길 바라지만, 오늘 기본적인 누에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삶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그런 게 지금 제가 질문을 잘해야겠죠. 잘 영상을 찍어보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14년 동안 누에만을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릴 때부터 누에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진 않고 그냥 동물을 좋아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에까지 오시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제 접근 방법인데, 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누에를 접하게 됐는지? 네, 이제 5살 때부터 거북이, 금붕어로 시작해서 뭐 열대어, 새우,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생물들을 정말 많이 집에서 키우면서 그 식물이나 동물들을 당연히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대학을 진학하면서 누에를 연구하는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무슨 과이셨나요? 저는 천연섬유학과라고 천연섬유학과요? 학과 이름이 그랬는데, 어, 과거에는 잠사학과였습니다. 잠사학과요. 그러니까 누에 잠자, 어. 누에를 연구하는, 누에의 산업을 연구하는 과였고, 지금은 바이오 섬유 소재 학과라고 또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전국에 남아 있는 누에를 연구하는 연구실은 2016년 이후로 없습니다. 16년, 17년 정도에 저희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 퇴직하셨으니까 예. 어디에 가서도 누에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면 네. 마지막 석사라고 합니다. 마지막 기수. 네. 거네요. 박사는 귀농 창업하면은 이제 학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합격을 했다가 네. 포기를 하고, 귀농 창업 자금을 받으면 이제 전업 학생을 하면 안 된대요. 주말에만 수업을 간다고 했는데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박사는 마음을 접고 네. 이제 석사까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실에 간 계기는 교수님께서 너무 좋으셨어요. 수업 시간에 인문학적인 얘기나 가치관들에 대한 이런 조언들이나 이야기들, 네. 현대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곤충을 가르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누에를 키우게 됐죠. 키우다 보니까 누에 매력에 빠져서 석사까지 하고, 보통 제 다른 학교에 서울대학교나 부산대학교 이런 동기 석사 친구들은 농촌진흥청의 연구원으로 시험을 쳐서 가든지 특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농사를 짓고 싶다, 누에를 연구만 하면 누에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제가 누에를 농사를 지으면 제가 혼자라도 단 한 명이라도 누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현업에서 연구까지 같이 하면서 누에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제 시설들을 보게 됐는데 그냥 농장이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현미경부터, 여기가 연구원이 지금 상비하고 있는 연구실 같이 느껴져요. 환경이 너무 깔끔하고, 이 동 다음에는 또 연구실이 또 있으시잖아요. 사무실 겸 연구실로 쓰시는. 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 농장의 모습 이상의, 지금 뭐 하이테크 농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으로 갖추시고 계셔서 놀라는 부분이 사실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누에를 진짜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 다음으로 사랑하는 게 누에라고. 아내는 가끔 아닌데 나보다 더 누에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라고, 누에에 미친 남자 뭐 이런 별명도 있고. 이게 진짜로 그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진짜 찐찐찐으로 사랑하고 계시구나, 아끼는구나가 너무 느껴져서
아마 영상에도 많이 담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 이 농장을 운영하신 지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지는 한 15년 되신 거고 네, 맞습니다. 농장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가 6년 차입니다. 6년 차요. 네, 6년 차고 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을 때도 네. 선생님께 누에를 받아와서 취미로 가정에서 동물 키우듯이 취미로 끊이지 않고 매년 키우긴 키웠었어요. 조금씩이라도 예. 몇백 마리씩이라도. 조금씩에 몇백 마리. 그렇죠. 몇백 마리면 아주 작은 양이죠. 몇백 마리씩이라도 어. 동네 뽕을 따온다든지 뽕을 구해서 네. 키우다가 본격적으로 사육을 농업화하게 된 건 20년도입니다. 아. 창업하고 3년 뒤부터 완전히 100% 누에만 하는 농장으로 와. 바뀌었기 때문에 누에를 전업으로 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귀농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지는 이제 6년째다. 제가 잠깐 그냥 인터넷 쳐서 조사했을 때만 해도 누에가 우리 인간과 함께한 역사가 엄청 깊더라고요. 네. 뭐 그런 간단한 역사와 그리고 왜 이렇게 매력이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고서에는 8,000년 전부터 누에를 키웠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씀하시고 와. 국내는 우리나라 단군 시대부터 그때도 누에를 이미 키우고 있었다. 그때 입었던 옷이 다 실크 네네네. 누에고치로 만든 예.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누에 역사는 함께 같다. 시작했네요. 예, 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나 중전들이 잠령비라고 해서 누에 농사가 잠령제라고 해서 누에 농사가 한 해 누에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매년 봄이 되면 중전 그 나라의 왕비가 나와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 제사를 하늘에. 야,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크 옷감도 가능하고 네. 실크를 짜고 나면 남는 번데기는 그 시절 없던 중요한 단백질원이 되고 아, 사람들에게 중요한 소득원도 되고 네. 하다 보니까 그 외교할 때도 실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잖아요. 예. 특히 유럽에서는 누에가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 있는 실크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금무게랑 실크 무게가 같았습니다. 과거에는 실크 로드가 있던 시절에. 와. 그래서 이제 뭐 역사 얘기하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누에를 좋아하는 이유는 누에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네. 예, 누에가 영구적 자료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유가 한 세대가 40일 정도 태어나서 40일 정도 되면 나방이 돼서 성체까지요? 예, 성체가 돼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텀이 빠르네요. 예. 네, 와. 빠릅니다. 유충만 봤을 때는 태어나서 23일이 되면 이제 오령 가장 큰 마지막 단계인 오령이 되고 27일 정도가 되면 태어났을 때의 길이의 700배. 근데 아까 보니까 막 태어났을 때 아기는 진짜 먼지 같았고 다 큰 거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몸무게는 10,000배가 증가합니다. 와. 드라마틱한 곤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미있었고 제일 제가 누에를 좋아하는 이유는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생체 제어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판매할 때도 많이 알려드리는데 네. 누에를 오랫동안 보관하시고 싶으시면 크기를 유지하면서 냉장고에 넣어도 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저희 이제 선배가 논문을 쓰신 게 있는데 누에는 이제 저온 저항성에 대한 유전자가 있어요. 낮은 온도에 들어가면 동면에 들듯이 네. 체력을 소비하지 않고 체내에 있는 뽕잎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잠을 자는 거예요. 휴면기에 들어가듯이 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바쁘거나 이제 뭔가 스케줄이 꼬였을 때 누에를 잠시 이 공간의 온도를 낮춰서 하루 이틀 정도 생체를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키운다든지 빠르게 키웠을 때 나타나는 그런 팩타들은 또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인간에 의해서 키워져 왔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점. 그러니까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축화가 네, 될 수 100% 있는 예. 와. 100% 가축화가 되었고 예. 돼지도 그렇잖아요. 멧돼지를 키워서 돼지가 집돼지가 됐다고 하는 것처럼 예. 이제 누에도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고 신기하고 네. 그리고 촉감도 좋고 뭐 좋은 건 많습니다. 뭐 이제 항온 동물이다 보니까는 예. 시원하고 뱀처럼 이렇게 만지면 네, 시원하고요. 손을. 촉촉하고 그런 네, 느낌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키틴질이 대가리밖에 없기 때문에 몸 전체가 이제 지방질의 피부로 이루어진 외골격이니까 또 부드럽고 만지면 부드럽고 뭐 재밌고
뭐 발에는 빨판이 있고 뭐 이빨은 없지만 턱으로 뽕잎을 갉아 먹는 것도 재밌고 뭐. 매력 얘기만 지금 1시간은 또 얘기하실 수 있는 것 네, 같아서. 하여튼 뭐 매력은 뭐 많습니다. 본인이 찾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 이 누에를 보면서. 네. 그래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네. 뭐 그분들도 어떤 매력을 느꼈으니까 키우시겠죠. 아예 사육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 진짜.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사육하셔서 네. 알까지 받으셔서 그 알을 깨워서 3세대까지 불린 다음에 저희 농장에 찾아오셔서 와. 더 이상은 내가 이게 수백 마리가 되어서 케어가 어려워요. 받아주세요 해서 제가 야. 받고 이제 몇 번 더 누에를 다른 누에를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택배로. 와.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많습니다. 대단하신 분들, 이 생물을 다루는 분들 중에 대단한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고 막 응원해드리고 이럴 음. 땐 저렇게 하셔라 막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면 야. 재밌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알아본 바로도 누에 똥부터 안 쓰이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예, 버려지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왜 이 산업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함께 엄청 오래 하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종적을 감췄을까? 이게 사실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바로 네. 인건비 때문입니다. 인건비. 누에를 사육하는데 드는 인건비가 결과물 예. 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 100만 원을 번다 하면 90만 원이 인건비가 드는 산업이 누에 산업입니다. 제가 공부할 당시 2014년도에만 해도 전 세계 생산량의 80%가 중국이었는데 예. 지금은 인도가 거의 30%를 떼갔어요.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산업이 실크 산업인 겁니다. 아, 그래서 누에 사육 기술이 또 발달한 또 다른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뽕잎을 따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로봇팔을 개발한 게 있어요. 3억입니다. 3억. 이렇게 가면서 누에의 크기에 맞는 뽕잎을 딱 스캔해서 잘라서 바구니에 담아서 로봇이 앞으로 움직이고 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봤을 때는 사람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니까 괜찮은데 예. 당장에 우리나라에서는 실크를 많이 쓰는 나라도 아니고 일본은 기모노나 네네네. 그런 것들이 성인이 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크를 쓰는 국가라서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중국도 인건비가 계속 올라서 지금은 전 세계 생산량의 50%, 40%대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거 자료로 봤을 때는 400호 농가의 수가 400농가. 네. 나는 누에를 키우는 농장입니다라고 등록되어 있는 게 400개의 농장도 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네, 전체에서 400개면 엄청 작은 거 네. 아닌가요? 사과를 키우는 농장이 7,000호인가 뭐 전국에 경상북도에만 7,000호인가 와. 이제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네네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0개면 없는 산업이죠. 거긴데 400호의 농가 중에서도 60에서 많으면 80%가 고령화된 70대, 80대의 네. 농장주께서 사육을 하고 계신다.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그 농가들이 없어지는 거죠. 400개에서 아마 10% 정도가 남지 않을까. 느리지 않는다면 산업을.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아까 잠깐 전체적인 거 보여주시고 했는데 네. 오히려 확장을 굉장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어떤 확신이 또 저는 있으시고 그림 그리시는 게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대표님한테 설득을 엄청 당한 상태예요. 왜냐면 설득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사실 기반이 너무 좋은 게 많아갖고 와, 이 누에는 오히려 지향해야 되는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해외에서는 누에를 먹이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영양가가 좋다. 엄청 도움이 된다. 성장 발달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누에를 먹이기 시작했고 저한테 먹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누에가 사람한테 진짜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은 누에가 좋다기보다 뽕잎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내 90% 이상의 농가는 네, 누에를 가지고 건강식품을 만드세요. 네, 당뇨에 좋은 건강식품을 만드시는데 실제로 그 인슐린 조절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병원에서 누에 가루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오, 당신이 누에 가루를 만약 순도 70%의 누에 가루를 하루에 1.5g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면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데 네. 당신이 그냥 먹고 싶을 때 떠먹으면서 내 약까지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쇼크가 올지 모른다. 내가 약 처방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누에 가루를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기능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홍삼이 잘 되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딱히 안 좋은 것도 없고
딱히 어떤 몸에서 엄청난 기능을 발휘하는 게 없고 먹으면 내가 괜찮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네네. 더 잘 팔린대요. 근데 누에는 실제적인 기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풀 꺾여버린 거예요. 아. 의사들이 와. 먹지 말란다고 하니까. 그래서 당뇨 초기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찾으시죠. 네. 왜냐하면은 먹으면은 이제 당뇨가 140에서 16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먹으면 1, 20은 금방금방 떨어져요. 근데 200 넘어가면 뇌가루를 먹어도 크게 막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습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초기나 중기로 넘어가기 직전에이신 분들이 뇌가루 꾸준하게 복용하시면 1년 정도 있다가 나 정상 돌아왔어. 야. 식단까지 같이 조절하시는 거죠. 누에 네네네. 가루만 먹고 먹는 거 똑같이 먹는데 이거는 절대 그건 약쟁이들이 하는 소리고 어. 식단 조절하시면서 뇌가루를 보조제로 먹으면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음.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 야. 정도의 어. 기능이다. 오늘부터 제가 당장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실 때 좀 담아 드릴게요. 아니 안 그래도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당뇨를 판정받았습니다가 전 제일 두렵거든요. 아직까진 나오진 않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 저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리한테도 좋지만 그러니까 파충류 먹이로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갖고 맞습니다. 공부하면서 조금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바로 이어서 드는 질문은 생각은 뽕나무를 직접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그 뽕나무가 그렇게 뽕잎이 그렇게 좋은 게 많다고 하면 이제 뽕잎이랑 이제 여기서 설명드려야 될 건 뽕잎을 사람이 먹었을 때 네. 얼마나 소화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어. 누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000년 또는 5,000년 동안 뽕잎만을 먹고 누에 자체가 뽕잎만 먹고 자라는 곤충입니다. 아 네. 뽕잎만 먹고 자라는 곤충이고 다른 잎이나 뭐 상추나 이런 것들을 주면 그 굶고 아사해서 굶어 어. 죽는 곤충이에요. 그래서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누에 보고. 어. 그래서 뽕잎을 먹기 때문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뽕잎만을 먹어왔으니까 얼마나 뽕잎을 잘 소화시키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누에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네. 소화 효소들이 뽕잎을 최대한으로 극한의 효율로 잘 흡수할 수 있게 쪼개주고 분해해주는 역할을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뽕잎을 쪄서 뽕잎 나물로 먹으면 거기에 있는 기능적인 그 유용 물질을 30에서 40% 정도 소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네. 누에는 뽕잎을 먹으면 80에서 90% 정도까지 소화를 시킨다. 그 소화시킨 걸 체내에 가진 상태로 그걸 사람이 이제 동결 건조해서 먹으면 음. 동량을 먹었을 때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 유의미하다. 그래서 누에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뽕잎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소화를 가장 잘 시키는 생물인 누에를 또 연관지어서 얘기하시는 거군요. 예, 그 누에를 먹는 또 크레나 인간은 또 얼만큼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아까 녹화하기 전에 질문을 하셔서 네. 설명해드렸었는데 네.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제 뽕잎은 식물 잎 중에서는 가장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어. 동량의 단위 무게당 단백질 함량은 콩 다음으로 높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뽕잎에는 아미노산이 23가지 정도 제가 이걸 외워야 되는데 23가지 정도 있는데 누에는 19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중에서 뽕잎에 있는 아미노산 중에 이 친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게 19가지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미네랄들이나 캐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이런 성분들이 다 뽕잎에서 오는 거고 사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먹는 겁니다. 네. 얼마나 신선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신체가 또 건강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누에라는 거에 포커싱을 두는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뽕잎을 누에가 잘 소화시킬 수 있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바로 먹으면 소화율이 떨어지니까 이 좋은 뽕잎을 이렇게 잘 소화시키고 그 좋은 질의 단백질을 체내에 축적한 이 누에를 먹는 게 유용하다. 소화를 잘 시킨 소화율이 높게 만들어진 그 중장 내부에 있는 그 뽕잎을
인간이 먹고 다른 동물들이 먹는 게 유용하다라는 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60%고 7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고기의 단백질, 돼지고기의 단백질, 콩의 단백질이 체내에 들어가서 하는 기능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칼슘이 적으니까 칼슘을 더스팅 해줄 걸 말까요가 아니라 어디서 온 칼슘인가, 어떻게 분해된 칼슘이 어떻게 소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알아야만 하는 거라서 뭐 귀뚜라미랑 누에랑 사실상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단백질 양이 비슷할 수도 있고 누에가 훨씬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의 퍼센트만 자꾸 집중하게 되면 뽕잎을 가득 먹여서 비대하게 만든 누에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누에가 과연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해서 제대로 몸에 넣었느냐 그것도 봐야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럴 겁니다. 아니면은 제가 경험해 보는 바로는 요런 겁니다라는 기반이 아니라 연구하시고 수많은 다른 분들의 논문도 공부하시고 하신 분들 그 영양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엄청나게 와닿아요. 그리고 너무 전문가를 모셨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저는 이 자리가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한테 진짜 많이 생각의 반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단백질이 몇 프로 들어갔으니까 좋을 거야. 요런 단순한 접근이 아니니까 우리가 더 앞으로 크레 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범위와 깊이가 더 한층 더 넓어졌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파충류를 키우시죠? 네, 예. 키우게 되었습니다. 누에를 이제 공급해드리면서 네. 처음에는 크레들을 키우게 된 계기가 이쁘거나 귀엽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내가 판매하는 누에를 확실히 안전한가? 이게 누군가는 먹였습니다, 먹이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어떠한 동물에게 확실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네. 저는 이게 이 친구들한테 독이 되는 거라면 판매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돈을 네. 10억을 받아 벌어주더라도 예. 제가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이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팔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저한테 많이 왔었어요. 네네. 누에가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쵸. 누에를 먹었는데 개체가 뭐 죽었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었어요. 근데 어. 결국에는 누에 때문이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났는데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내가 해봐야겠구나. 내가 그냥 내 누에는 잘 알지만 누에만 잘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예. 해서 크레 스티드 게코에 입문하게 됐고 음. 그렇지만 지금은 네. 아주 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한 몇 마리 정도 키우시고 계시고 어떤 실험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최초에 데리고 온 15마리 아이들은 누에 가루 군, 살아있는 누에 군, 네. 슈퍼푸드 군 이렇게 어. 세 군으로 나눠서 네네. 테스트를 하고 있고 뒤에 데리고 온 요 친구 2마리는 이제 아내랑 상의를 해서 우리 눈에 이쁜 아이들을 키워서 네. 이 친구들의 한 세대를 겪어보자. 이제 어릴 때부터 커서 생식을 해서 그 아이가 새끼를 낳는 것까지 네.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한 사이클을 보기 위해서 2마리를 추가로 더 데리고 왔습니다. 어. 누에만 먹이지는 않는 게 네네. 주변에서 귀뚜라미만 먹였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많으셔서 일단은 저도 개체한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네. 한 주는 슈퍼푸드에 주 3회 월수금 이제 네. 피딩을 하고 네네. 슈퍼푸드 한 번, 누에 2번. 어. 그다음에 슈퍼푸드 2번, 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는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뭐 꼬리가 뭐 어떻게 된다든지 네네. 체형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슈퍼푸드 한 번에 누에 2번을 하다가 네. 누에만 주 3회를 한 3, 4개월 뒤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길게 안정화 작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누에만 먹인 개체를 한 1년 정도 키웠을 때 그 전에 문제가 안 생기고 계속 키웠을 때 문제가 없으면 저만의 데이터로 나는 이렇게 키워도 괜찮겠구나 하고 다른 개체들에게 확장 적용을 해볼 수는 있겠죠.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네. 왜냐하면 제가 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집사님들의 영향이시니까 네네. 본인이 알아서 그건 케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저희는 하루에 2-3번씩 꺼내서 이렇게 산책이 아니고 나무에 네. 운동시키고 하는데 그때마다 봐요. 얘가 상태가 어떤지. 아까 그 사육통에 적어두신 거 보니까 그 그람 수도 거의 한 보름마다 적어두시고 네네. 어떤 먹이를 얼마큼 먹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다. 근데 뭐 그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 개체마다 성장 속도도 다르고 뭐 소화할 수 있는 범위도 되게 다를 거고 그래서 이 15마리, 17마리가 완벽한 데이터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대표님께서 궁금하시는 부분들을 또 이제 답변을 하고 계시는 모습 같아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정말 좋아 보였고 제가 아는 거는 해외에는 밀원만 10년 넘게 먹이신 분도 있고요. 오. 크레한테. 예. 그래서 문제 없다. 근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뭐 밀원 먹이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워낙 키탄질이 단단하게 있는 아이들이라 소화 못 한다. 이러신 분들도 많고 또 어떤 국내 분인데 귀뚜라미만 먹인다. 그리고 그렇게 먹이신 지도 오래됐고 전혀 문제 없다. 영양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는 오히려 누에만 먹고 자란 아이들도 사실 궁금하기는 합니다. 뭐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막 살아있는 생명하고 다 실험하고 연구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나아가서 또 누에도 제가 그냥 살짝 봤을 때 색깔이 좀 다른 애들도 있던데 예. 얘네도 크레처럼 그런 모프 이렇게 좀 다른 종이 있는 건가요? 개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개통이요? 예. 국내에 이제 기관에서 보유하고 계신 개통을 제가 알기로는 300개의 개통 엄청 다양하네요. 네, 다양합니다. 그걸 와, 다 이제 외부로 노출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 학생들이나 왔을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계통은 한 8개 정도를 설명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누에도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무늬와 형질들이 있다. 어, 뭐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거의 300가지 이제 형질이 존재하고 야, 그 형질들이 이제 외적인 형질도 있고 내적인 형질도 또 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은 누에인데 표준형이 흰색 실크를 만드는 게 누에의 표준형이에요. 제가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그 하얀색 네, 하얀색 고치가 이 친구. 그리고 예, 고치도 하얀색으로 나오고. 맞습니다. 예, 하얀색의 고치가 표준형이라고 하고 예. 이제 노란색 고치를 짓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 적 있던 것 같아요. 금색깔 이렇게. 금색깔. 저는 그래서 그걸 뭐 칠한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에어브러시 같은 걸로. 맞습니다. 염색한 게 아니고 예.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고치인데 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게 대단하게도 북한에 계시는 이제 어떤 박사님께서 네. 개영상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찾아내신 그 복대립 유전자 군인데 어, 북한에서는 영웅으로 칭송받으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찾으신 유전자인데 식물 잎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식물 잎이 이제 녹색으로 보이죠. 네. 엽록소 때문에 네. 빛이 투과됐는데 빛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녹색이 반사되었기 때문에 녹색이 보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게 낙엽질 때 어떤 색깔이 될까요? 뭐 붉은색, 붉은 계열이 갈색으로. 있잖아요. 예. 그 안에 한마디로 캐로티노이드는 노란색 계열, 황색 색소거든요. 네. 이 안에 황색 색소가 있다는 거예요. 네. 플라보노이드가 녹색 색소, 캐로티노이드가 황색 색소인데 녹색의 뽕잎을 먹었는데 네. 녹색 뽕잎 안에 있는 캐로티노이드라는 황색 색소를 예. 중장해서 어떠한 유전자, C 유전자로 C 유전자가 투과를 시키는 겁니다. 혈액으로. 아, 그럼 혈액으로요. 혈액으로 운반된 황색 색소가 네. 견사선에 붙어서 견사선의 피막을 삼투압을 시켜서 황색 색소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로티노이드라는 게 뭐냐면 네. 동물의 면역과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인데 비타민 D에 네. 많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 하여튼 식물을 이제 섭취할 때 캐로티노이드가 많으면 항산화 물질이 많다, 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항산화 물질이 많은 캐로티노이드가 혈액에도 가득 차 있고 견사선에도 가득 차 있으니까 어, 이 고치도 기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 고치를 분해해서 네. 섭취하시는 음식을 기능성 식품 만드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이렇게 했을 때 오. 동일한 표준형의 흰색 고치보다 기능적인 면이 더 많겠죠. 그래서 저는 노란색 혈액을 가지고 있는 누에들을 주로 아이들한테 먹입니다. 어, 항산화까지 고려해서. 그럼 죽였을 때 그 피 색깔도 다른 건가요? 네, 흰색 고치를 짓는 누에의 피는 투명한 약간 아이보리 색깔의 투명한 피고 노란색 고치를 짓는 아이들은 피가 노랗습니다. 황혈. 신기하네요. 네. 와. 그래서 이 친구들은 중장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제 똥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네. 캐로티노이드까지 혈액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다. 제가 대학원 때 공부했던 게 그 황색 아, 색소거든요. 그래서 섭취했을 때도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음.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성분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주환 대표님이 그 크레 연구도 크레에 관심이 더 생기셔서 연구도 진짜 많이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면 지금 요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아잔틱, 릴리 아잔틱이라고 하잖아요. 그 릴잔틱의 특징이 황색 색소를 억제하는 모프라 갖고 이런 색발현을 한다. 네. 거기까지가 제가 공부하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 거며 왜 발현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 갖고 사실은 대표님께서 크레의 연구를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진짜로. 저도 이제 궁금한 면이 굉장히 많아서 대표님께 많이 예. 질문을 하고 하지만 한 가지 동물의 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동물이 이제 죽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해부를 해야 하고 그 유전자를 채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 많이 주시지만은 이미 연구해온 것들을 잘 좀 취합을 해서 지도 같은 거는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게 그쵸. 황색 색소가 결핍됐다라고 하는데 네. 이 친구랑 다른 친구랑 교미를 했을 때 뭐 이렇게 F1이 어떤 개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속에 유전자를 뭐 헤테로라고 해가지고 네. 헤테로시스라고 해서 해시라고 부르시던데 네. 그 유전자가 어떤 고리에 의해서 이제 어떤 헤더에 의해서 끌려 나가고 하는지가 다 있을 건데 그거를 규명하면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황색 색소를 어떤 유전자가 결핍시키는 건지 억제시키는 건지 다운시키는 건지를 그게 다 다를 거거든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색 색소 결핍이라고 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황색 색소 억제라고 할 수도 있고 황색 색소를 이제 커버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너무 연구할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저는 동물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함부로 이렇게 말도 뱉을 수도 없고 조사만 할 뿐인데 되게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가 이제 이걸 연구한다고 해서 네. 이렇게 막 엄청난 연구가 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자질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아서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되게 많이 던져줄 수 있다. 네네. 그러면 여기를 공부하시는 박종률 그쵸.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소통하면서 제 궁금증 해결하면서 뭔가 답을 얻을 수 있는 지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재밌죠. 일단 질문 자체가 너무 레벨이 달라지니까 아니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과 이런 궁금증을 네. 늘 가지시고 한다는 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도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질문하고 답변했던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뭐 릴몬스터 아티클들을 좀 전해드려서 좀 더 저보다는 그 글을 직접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게 또 좀 도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네. 나중에 언젠간 진짜 제가 릴몬스터를 한국에 모시는 날이 있으면 전 자리를 꼭 한번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도 그냥 막 그렇습니다. 해답을 찾는다기보다 그쵸. 유전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는 건 맞아요. 굉장히 즐거운 일이긴 하죠. 맞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전문적인 얘기로 들어가시면 또 저도 못 알아듣고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저도 또 간단한 질문을 제가 겪은 질문을 하면 제가 누에를 크레를 먹였을 때 배변으로 그 누에 껍데기가 이렇게 소화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를 좀 종종 봤었어요. 네. 그리고 엉덩이에서 실 같은 게 이제 나오니까 소화를 과연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긴 했거든요. 네, 첫 번째 질문에는 크레가 누에를 먹었을 때 뭐 과식을 한다든지 또는 본인의 체구에 비해서 너무 큰 누에를 먹으면 그랬던 것 같아요. 당연히 소화를 못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누에의 피부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피부가 외골격, 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외골격 밑에 피하 지방이 또 있습니다. 네. 지방이 두껍게 한층 존재하고 그 안에 장기 기관들하고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레가 누에를 소화시키는 시간이 상당히 길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요일 누에 주고 네. 금요일 누에를 주면 누에 주는 양이 확 줄어들어야 됩니다. 수요일 5마리 주고 금요일도 5마리 주면 안 돼요. 2마리 정도만 주고 네. 소화되는 기간이 그래서 금요일 주고 월요일 날 슈프 줄 때는 확실히 배가 홀쭉해져 있고 변을 2번에 3번 정도 봐요. 일요일쯤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고객님들한테 배운 게 미간 눈하고 눈 사이 크기로 귀뚜라미를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누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크기로 주면 딱 좋을 것 같다라고 느껴서 누에 크기를 줄이고 대신 누에를 많이 주고 싶다 하시면은 1마리, 2마리 양을 늘려서 마리수를 늘려서 얘가 잘 먹고 소화를 시키는지 배를 이렇게 푸시하면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네네. 턱이랑
얘가 무리하지 않고 막 거친 호흡을 쉬거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한 마리 정도는 더 먹여보자.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친구한테 오령뇌를 비어디가 먹는 오령뇌를 먹이면 당연히 소화가 안 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게 피부에 한 구멍이 난다고 해서 이 단백질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피부 전체를 완벽하게 소화시켜야지만 그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닐까 요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부를 안 해봤으니까. 네네. 제 경험상은 음. 저는 그래서 좀 작은 뇌를 다량 먹이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 누에가 소화는 잘 됐는데 변이 좀 시원찮았을 때가 있어서 네. 그렇게 바꿨고 음. 실 네, 같은 실. 네. 경우에는 누에는 실을 뿜을 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탈피하기 전, 그 다음에 고치를 지을 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배고플 때. 배고플 때도 뿜습니다. 그래서 실 같은 경우에는 제거해서 주시는 것도 좋지만 누에가 고치를 지을 때가 아니면 실을 엄청나게 많이 뿜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견사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을 뿜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사람도 껌을 소화가 안 되지만 네. 삼켜도 변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랑 비슷한 어. 것 같아요. 저는 누에가 이제 이 친구가 자율 피딩을 하는데 누에를 실이 입에 붙어 있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 네. 그 변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절대 되지 않고 네. 오히려 아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작은 아이들을 조금 마리수를 더 늘리는 게 맞지 큰 아이들 한두 마리 주는 것보다 더 아닙니다. 네, 소화적인 면에서 제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사령이나 오령 같은 아이들을 성체한테 여러 마리를 줬었거든요. 사실 네. 너무 잘 먹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키워본 결과 크레가 새끼 때는 뭐 움직임에 반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에를 되게 잘 먹었어요. 근데 성체일수록 누에를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일수록 사실 누에에서 그 뽕잎 향이 나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크레가 후각에 굉장히 민감한 친구인데 그래서 안 먹는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네. 그 특히 성체들은 왜냐면 처음 맡아보는 향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애도 있었고 이제 먹다가 뱉은 아이도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먹인 아이들은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확실히. 뭐 지금 사실 제가 영상에 담고자 하는 몇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도 사실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시고 근데 되게 일찍이 이 귀농을 하셔서 되게 많은 고생과 시도를 해오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누에 농장을 권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까? 누에에 미치지 않고서는 하지 마라. 아, 그러니까는 누에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IT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똑같아요. 제가 예. 대표들을 만나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일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아니라 워크가 아니라 아이템 하나에 아, 완전히 매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10년 안에 성공 못 할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계기가 됐던지 간에 네, 그 기초가 쌓여서. 네. 그래서 누에를 크레 먹이로 구매했다가 키워봤는데 누에가 너무 사랑스럽고 누에가 막 좋아 미칠 것 같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워낙 필요하기 때문에 예. 창업 비용 들이지 않고 여기서 그냥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오, 여기서 숙식하면서 한 달 정도 누에를 키우는 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저 해보고 싶어요. 대표님, 그러면 그 급여랑 보너스로 누에가루까지 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최저 시급밖에 못 드립니다. 그 대신 왜냐하면 본인도 기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최저 그럼요. 시급 네. 월급 210만 원 받고 숙식 제공하면서 이제 일을 배우는 거죠. 근데 힘들 겁니다. 아주 힘들 겁니다. 노동 그렇죠. 강도가 강합니다. 예. 국내에서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창업을 하든지 간에 그 아이템이 굉장히 나에게 매력적이고 10년 뒤에도 이게 나한테 질리지 않으면 아, 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법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 사업하는 사람이 멋있어. 나 대표가 되고 싶어라고 하면 하지 마시고 음, 나 이거를 꼭 뭘 키워보고 싶어. 이걸로 꼭 내 일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그냥 다 노예하신다고 하시면. 너무 멋집니다. 네. 진지하게 진짜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 보시고 나중에 그 뭐 영상 하단에 또 관련 정보도 남길 거니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다룰 주제가 이제 비전이거든요. 대표님의 비전이 저한테도 엄청나게 귀감이 되고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카메라에 담지 못했던 게 사실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좋은 내용들이었어요. 말씀하셨을 때 그 갖고 계신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뭐 이거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쓰던 수첩인데 네. 누에 대한 정보부터 뭐 제 생각 같은 거 막. 우와. 그러니까 수첩을 저는 1년에 한 권씩 쓰긴 씁니다. 그래서 이건 어. 이거 엄청 작은 수첩, 요즘 큰 수첩을 쓰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참 버킷리스트를 100개를 썼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이 많았죠. 이제 누에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그때 제 100번째 버킷리스트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거로 적었던 게 제가 키운 누에로 네. 실크를 생산해서 실크 섬유를 만든 다음에 샤넬이라는 브랜드에 납품을 해서 그 브랜드에서 옷을 만들어서 국내의 명품관에서 최소 한 벌, 그때 당시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500만 원 이상에 팔리게 만드는 게 내 꿈이다라고 이제 버킷리스트에 22살 땐가 이제 적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소름 돋아. 뭐 많았습니다. 2033년까지는 누에를 몇 마리 키워야 되고 몇 평의 농장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랑 그거를 펼쳐서 봤거든요. 네. 작년에. 근데 달성한 게 꽤 많은 거예요. 누에 관련해서. 야. 그래서 그것도 저도 소름이 좀 돋았고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둘 이뤄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감사한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누에라는 아이템을 바라볼 때 그냥 지금은 대표님께서 와주신 게 크레스티드 게코 또는 파충류의 먹이로서의 누에의 한 단편을 보시고 와주신 거지만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실크를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고급 이제 실크나 이런 것들 수출도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하다가 말았는데 실크 로드가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이어지는 이제 길이거든요. 예. 누에를 운반하는 길이에요. 근데 누에를 한 번에 운반을 못 하기 때문에 몇 년에 걸리는 길이기 때문에 실크 로드에 뽕나무밭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와. 그리스나 네. 독일이나 덴마크 쪽에 누에 농장을 차려서 이제 전 세계 하이 농장이 을 만드는 것도 꿈이고 단순히 이 이제 누에를 지금은 먹이로 쓰고 있지만 누에를 이제 기능성 원료로 해서 제약회사랑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번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환자들 같은 경우에 고기를 섭취 못 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갈아서도 소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번데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 번데기 껍질을 벗기고 속에 노란색 예. 액만 그 100% 단백질 액을 하는데 그걸 정제해서 완벽하게 이제 알약으로 된 단백질 그 처방 약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야. 그래서 이 제 눈에 보이는 모든 제품들은 누에랑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크를 고강도로 해서 물병 뚜껑을 만들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대체제로. 대체제로 해서 자연 분해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브릭이 소파에 패브릭이 실크로 들어가면 구김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천이 약해지겠지만 면이나 이제 합성 화학 섬유랑 섞어서 광택이나 성질은 유지하되 내구성은 길게 하는 그런 섬유들도 개발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말씀만 해주시면 다만 이런 단단한 플라스틱도 실크로 대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에가 뽑기 전에 견사선 자체를 채취해서 그 피브로인과 세이신을 따로 활용해서 뭔가 기능성 재료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이제 고막이나 관절 같은 것들은 실크로도 제작이 완료돼서 뭐 실용화돼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 누에 한 마리 가지고 누에란 한 종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지수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다고라고도 저는 생각하지만 다른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 저희 같은 경우에 맞아요.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누에의 당뇨를 반려견 시장이 이제 20년, 30년 정도 확 이제 길어지면서 예. 당뇨병이라든지 치매 같은 게 나오는데 누에가 인간한테 적용되었던 그런 기술들을 반려동물한테 적용시켜서 사료도 개발하고 네 그런 그리고 뭐 대기업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누에를 원재료로 공급받고 싶다라든지 기능성 아. 사료에 그런 식으로 반려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반려견, 반려묘, 이색 반려동물들에 대해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무궁무진하고 한 것처럼 수첩을 팔아도 수첩을 학교에 팔 수도 있고 네. 기관에 팔 수도 있고 네. 이 수첩을
디자이너랑 협업해서 엄청 멋진 수첩에서 한 권에 2천만 원을 팔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사람은 항상 생각을 좀 넓게 하고 크게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섞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즐거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대표님이 이제 오늘 두 번째,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를 좀 길게 나눠본 게 이제 두 번째밖에 안 되는데 저번에도 엄청 많이 사실 좀 놀라기도 했고 크레만 좋아하면은 그냥 크레만 보여요. 사실 크레가 먹는 것, 크레가 저는 그래서 크레가 도대체 어느 곳에서 살까 해서 서식지도 가보긴 했죠. 근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그 정도예요, 그냥. 근데 대표님 만나고 나서 제가 몇 가지 놀랬던 게 하나는 보통은 전문가면 그냥 전문성만 엄청 띱니다. 그냥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사업가 대표님들도 참 많이 만나 봐왔는데 이제 특히나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많이 지난 일을 하면서 많이 만나 뵀는데 또 사업가는 또 사업가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런 성향은. 대표님은 둘 다 지니신 게 너무 느껴져요. 사실 되게 전문성도 굉장히 짙으시고 보통은 사업가는 제가 봤던 사업가들은 전문가들을 모시죠. 그래서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를 중점으로 하는데 전문가이시면서 사업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 같아서 너무 놀랐었고 두 번째는 시각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실크로 그 샤넬까지 가는 것도 저는 너무 멋있어요. 그 꿈이. 저는 샤넬뿐만 아니라 에르메스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스카프로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까지 이제 생각의 발단이 이제 비전이 거기까지 다 하신 것도 전 되게 놀랍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보이는 뭐 플라스틱 대체품으로 실크로 개발해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어떤 섬유질 아니면 뭐 종이를 대체한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열어두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크레를 하면서 디자인 전에 했던 디자인이라는 일을 그냥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디자인이랑 크레랑은 아예 별거야.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던 저의 생각을 엄청 넓혀주셨어요. 대표님은 그냥 뭘 보면 아 저거랑 어떻게 누에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와 엄청 저는 그게 귀감이 됐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되게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이렇게 생각의 폭이 넓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더 넓게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막 계실 테지만 우리가 하나를 좋아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 미치지 잘 다른 것과 섞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모든 게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건데 누에가 뭐 플라스틱으로 연결지어서 볼 수 있고 크레를 뭐 IT 산업이랑 연결시켜 볼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생각의 폭을 닫아놨던 거지. 대표님은 이미 그 생각에 한계가 없으신 것 같아서 사실 공상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뛰어난 사람은 절대 아니고 공상하고 상상하고 그 상상을 실현시킬 때 쾌감이 좀 좋잖아요. 엄청나죠. 네, 예. 그래서 항상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상이지만 목표나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하는데 되게 빨리 도달한 적도 있고 언젠간 해야지라고 하면서 아주 천천히 멀리 가는 것도 있고 저는 이 모든 꿈을 80세 이전에는 다 이룰 것이다라는 목표로 그냥 아, 편안하게 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일은 열정적으로 하지만 예. 꿈을 막 빨리 도달해야 예. 되기보다 어, 80세 전에 내가 적었던 것들 다 달성만 하면 이번 인생은 성공한 잘 거다. 살았다. 뭐. 네, 그 정도. 사실 지금 시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뭐 저도 영향을 받고 저도 같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빨리 이루고 싶잖아요. 사실 다 급하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조금 더 젊을 때 돈을 많이 아, 벌어서 노년은 좀 편하게 살고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비전의 그 폭이 되게 길게 잡으시는 제 기준으로는 80세까지 이렇게 잡으시고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저도 너무 급하게 살아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아까 여기 뒷산도 보여주시고 네.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칭찬만 계속 하는 거니까 사실은 손 오그라드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갖고 얘기를 좀 참고는 있는데 두려우시진 않았어요. 이렇게 꿈을 꿨고 이 꿈을 하나하나 이제 계획하고 이뤄가시는 과정 중에 두려움은 없었나요? 제 생각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좀 네네. 오글거리긴 한데 두려울 새가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두려울 새가 없이 이게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으면 뛰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거 비를 맞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빨리 비 안 맞는 곳까지 갈 거잖아요. 오늘 할 일이 분명하고 이번 달 할 일이 분명하고 올해 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아내랑 둘이서 조용하게 연말에는 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회의를 해요. 올해 우리가 한 일,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할 일, 그런 것들이 큰 덩어리로 나오면 뭐 두려울 뭐 대출금이 막 도달하더라도 네네. 무조건 달려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 두렵다기보다 계속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게 실패했을 때, 꼬꾸라 넘어졌을 때 굉장히 위험한 큰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네. 확신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게으름 피우지 않으면 성공은 10년 뒤든 20년 뒤든 30년 뒤든 언젠가는 올 것이다. 주변에서도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너처럼 살면 네. 성공은 할 거야. 내년에 성공할 거야. 너 조만간 성공하겠다. 이것보다 그렇게만 살면 언젠가라도 성공은 할 거야. 너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몇몇 분들한테 들었어요. 네. 그 인정을 받으니까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고, 특히나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항상 잘하고 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해주면 또 힘이 돼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후속편을 또 찍게 되면 사실 아내분만 모시고 대표님은 재밌겠습니다. 나가 계시고 재밌겠습니다. 그래야 더 진실된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누에 박사 됐거든요. 네네. 누에 정말 많이 아는데 아니 진짜 저도 정말 늘 대단한 사람 곁에 대단한 분이 있다고 꼭 믿거든요. 혼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모든 일은. 확신합니다. 근데 그 가장 가까운 게 이제 가족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족 편에서 생각도 사실 같이 같아야 이걸 함께 갈 수 있는 거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배에 또 나는 북쪽 가고 싶은데 누구 남쪽 가고 싶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뭐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되게 좋아 보이고 되게 이 삶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뤄가고 계시고 그냥 꿈으로만 두지 않고 요 앞에 현실로 만들고 계시는 모습들이 본보기로 보고 배우고 귀감되는 시간이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뭘까지 하셔서. 대표님이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와서 더 느꼈는데 정말 바빴는데 사실 더 자주 와서 방해하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환영입니다. 아니 보니까 대환영입니다. 그냥 와서 방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진짜 뚜렷한 목적이나 진짜 바람이 있을 때 대표님이랑 와서 얘기 나누시면 진짜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궁금한 것들 많아서 같이 공부하면 재밌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아무 말이나 괜찮거든요. 사실 네, 너무 방대하게 또 던져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네, 아무 말이나 말씀 한마디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다들 이제 살기도 어렵고 만족감 있는 행복감 있는 삶을 가지기가 좀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누구의 탓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런데 남들이랑 비교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가까이 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가까이 하면서 굳이 일이 아닐 수 있고 취미가 아닐 수 있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랑 잘 맞는 것들을 가까이 곁에 두시면서 반려동물들이라든지 그걸 두면서 작은 행복감을 가지면서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살지 마시고 그래서 행복한 삶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도달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저는 항상 큽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행복 전도사로 별명을 많이 듣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하이농장 대표님 모시고 오늘 팟캐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사실 저희가 다뤘던 팟캐스트가 점점 더 발전되고 더 깊은 내용을 간단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